2020년 12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좀 눈이 펑펑 왔네요. 눈사람 만들기 좋은 눈은 아니고요. 오늘의 제목은 윤미향 의원은 왜 와인 파티를 했을까? 부제는 대통령도 국민도 속고 있다. 제가 꼭 비유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제 계로왕의 비극을 잊지 말라입니다.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 사참이라고 약칭되는 특조위라고도 했었는데, 사참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지난 9월 달에 국회에 요구했던 것인데, 이 요청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검을 꾸리게 되면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9번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9번째. 어이구. 맨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수사하고 해경이 수사하고 검찰이 했던 경찰 수사, 그다음에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참위의 활동, 그 다음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 수사를 보면서 이거는 제2의 5.18 조사 같다. 제2의 효선이 미선이 사건 조사 같다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건 굉장히 거듭해서 조사가 거듭되고 있죠. 진짜 지역 색깔 다 떠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1988년도에 광주 청문회가 처음 열린 이후로 광주는 하도 많이 돼가지고 도대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효선이 미선이도 그렇고요. 아주 DJ 정권 때 아주 여러 차례 해먹었죠. 이러한 통과를 시키기 전날 민주당은 그날 끝나는 사참위 활동을 22년 6월까지 연장시키고, 그때까지 관련된 사람들의 공소시효도 정지시켰습니다. 공시시효라고 하는 거 이렇게 쉽게 막 정지시켜도 되나요? 대한민국을 이상하게 만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영삼인데요. 이 양반이 그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소시효를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역사를 막 바꿔치기 해버렸잖아요. 그런 또 좌파들이 숙주가 돼서 다 들어오게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씨는 더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항상 경남고 출신들이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경남고 나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이 진실규명 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실규명 조사를 방해했나? 이게 하나의 예단이에요. 예?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도 늘려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진실규명을 방해했을까? 글쎄, 요건 아주 예단입니다.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 국민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특검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는 2014년에 상설특검법을 제정했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세월호를 대상으로 특검이 만들어지는 거죠.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은 바로 특검을 만듭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23일이 지나면 특검 요청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번에 이걸 본회의로 보냈나? 특검을 이렇게 날치게 하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죠. 세월호 특검은 앞으로 세월호 내 CCTV 데이터 조작 여부, 해군 해경의 녹화장치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 등등인데, 이 참사 원인, 그 다음에 구조 과정의 잘못 같은 본질은 건들지 않고 자료 조작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료 조작 의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번째 조사를 하고 있는 대검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 윤석열 검찰이란 얘기죠.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번 특검 임명 요청하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미 사참위 활동 기간이 연장됐고 그 전날 연장했잖아요. 조사 권한도 커졌는데 공소시효도 없었잖아요. 특검을 출범시키느냐. 그렇게 뭐 푸념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니까 여권이 정략적으로 세월호 카드를 꺼내는 건 아니냐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6년간 조사로 수백 명을 입건하고 150명 이상을 기소했는데 특검까지 꾸려 재수사한다는 건 정략적인 의도로 보인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은 못하고 있죠. 그 다음 말을 못하고 있죠. 네, 이게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저는 5.18이라든지 효선이 미선이 사건, 그 세월호를 자꾸 우려먹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수상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제주 4.3 사건도 뒤집으려고 상당히 뒤집어놨죠. 그 다음에 여수 순천 사건까지도 뒤집고 있습니다. 자꾸 재조사를 요구해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이 바뀌길 요구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부 돈은 자꾸 없어집니다. 그 재조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는데 나도 이제 봉급 받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그 날짜에는 금남로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을 때예요. 충돌이 있던 때예요. 그러면 헬기가 와서 전일 빌딩으로 사격을 했으면 목격자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거의 목격자 없습니다. 현장에서. 전일 빌딩 부근에서. 아예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두환 씨한테 유죄를 줬어요. 광주법원은. 헬기가 쐈다면 어떤 헬기 조종사가 모는 헬기에서 쐈는지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자꾸 한쪽으로 몰고 가니까 5.18에 대해서 몇 번 조사를 하게 하니까 이렇게 판사도 움직였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자꾸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효선이 미선이 사건을 악용한 세력이 누굽니까? 나중에 이분들의 이 두 학생의 중에 한 분의 부친이 신문과 인터뷰를 했죠. 아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자꾸 악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은 그걸 이렇게 끌고 가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삼국사기를 말씀드리는데 삼국사기 제 그전에 글 좀 쓰려고 이제 한참 분석을 하고 그랬었어요. 정치학적으로 분석해 보려고요. 번역본은 이걸 보고 원문도 보고 하는데 이 중에 보게 되면 백제봉기에 계로왕조에 보게 되면은 계로왕이 고구려에 대한 원한이 많아서 북중국에 있는 북위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치려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아주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갖고 도림이라고 하는 중, 그때는 중이 유학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불교를 하는 중이 엘리트였어요. 학문도 하고. 이 스파이를 딱 해가지고 보냅니다. 뭐 그때 중은 왔다 갔다 해도 의심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막 들어왔던 최고의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오락이 뭔가 하면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신라 어느 무덤 했더니 금동관이 나오고 이 조약돌로 만든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구해서 한 바둑이 나왔잖아요. 바둑이 그 당시에 상당히 고급 뭐 스포츠는 아니고 오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둑으로 계로왕이 환심을 삽니다. 그 다음부터 뭘 하게 하는가 하면 국가를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그래서 성을 크게 짓고 궁궐을 짓고 막 짓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록 보게 되면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많았는데도 임금은 계로왕은 막 그 멋있게 짓는 게 좋아서 자꾸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바닥났을 때 도림이 도망칩니다. 그때 계로왕이 분명히 도림에 대해서 나쁜 보고는 들어왔는데 본인이 안 믿어줬었죠. 도망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순간에 고구려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계로왕이 도망가다 붙잡히는데 그 목을 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재증걸루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백제에서 있다가 탄압을 받아서 고구려로 도망간 장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을 탁 뱉고 계로왕이 목을 뱉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계로왕 처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상당한 저력이 있는 나라니까 쉽게는 안 가겠지만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는 약자를 위한 정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국고를 탕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단체에 가보면요. 상당히 젊고 건장한 청년들이 있어요. 아니 그들이 자기 생업을 해야지 어떻게 직업적인 이렇게 운동권으로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저희 때의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운동권을 간다고 이제 노동단체 들어가고 많이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게 봅니다. 지난 12월 11일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SNS에다가 길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와인 파티 사진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내렸죠. 윤미향 씨, 길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서 기부를 받은 것 때문에 현재 준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와인잔 들고 참 멋지게 마시다가 또 그러고 나서도 그냥 마시면 될 텐데 사진까지 올려서 자랑하다가 털컥했네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12월 7일 월요일은 길원록 할머니의 94번째 생일이었다. 그런데 현재 연락이 닿지를 않아 만나뵐 길이 없어서 축하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 내리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사과 발언한 겁니다.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준수를 다 했다 뭐 그런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갔죠. 이렇게 이제 윤 의원이 하니까 어떤 매체가 조사해 보니까 할머니의 생일은 1월 19일이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백 가 보니까 11월 30일로 돼 있다. 나이도 94세가 아니라 92세다. 이 팩트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윤 의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성금을 가로채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길원록 할머니 아닌가. 윤 의원은 일만의 인간다운 마음이 남았다면 할머니 선거부터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윤미향 의원 사태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전곡을 탁 찔러요. 이 양반 볼 때마다 참 머리가 좋다 생각이 되는데 참 전곡을 잘 찍어요. 세상에 본인이 빠진 생일잔치도 있느냐? 언론은 완전히 잘못 찍었다 본질을. 아니 생일 축하 문안 인사라면 모를까 엉뚱한 사람들이 왜 남의 생일에 모여서 와인을 마시느냐. 네, 본질을 찌른 거죠. 핑계를 대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걸 요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좌파에 많아요. 이 사람들 잘 보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아까 도림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1일이 윤미향 씨 재판받고 있죠. 불구속 기소돼갖고 재판의 준비 기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조국 흑서를 낸 서민 교수도 윤 의원은 할머니를 볼모 삼아 오랜 기간 앵벌이 시켰는데 국회의원까지 당선됐다. 한 번 볼모는 영원한 볼모라는 자세로 할머니를 우려먹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씨가 왜 남의 생일을 이유로 와인 파티를 열었을까요? 재판에서도 유리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번 국회에서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진 걸 갖고 밀어붙여서 여당이 드디어 자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원래 자기네 당원 당규였다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근데 그걸 이낙연 씨가 바꿨지 않습니까? 지금 누굽니까? 우상호 등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네. 완전히 분위기 바뀐 겁니다.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이젠 죄인이 아닙니다. 수가 다수니까. 공수처법 통과됐고. 그러니까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파티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이제는 역공이 들어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관련해서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된다. 중대한 국면이다 그랬습니다. 3단계를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해라라고 했습니다. 네, 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을까요? 꽉 조이는 거죠, 사회를. 근데 사흘 전에 문 대통령은 낙관을 했습니다. 12월 9일 날 정부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며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3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상황 판단 잘 못해요. 이분이 코로나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고 할 때마다 더 나빠진 사례가 과거에 있었어요. 지난 2월과 지난 10월에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나흘 사이에 말을 바꾼 건 좀 이례적입니다. 이제부터는 뭐냐? 밀어붙인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위한 코로나 계엄령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비유로 설명하면. 근데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수적 우위를, 그동안은 뭐 박원순 사망, 뭐 부산시장 추문 사건, 그래서 더불어 뭐 무슨 당이라고 이렇게 비아냥도 받았잖아요. 근데 밀어붙여서 이제 하고 싶은 거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쪼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크게, 이제부터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공부해 보니까 한민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한민당은 임시정부와는 뿌리가 달라요. 해방 전후의 공간에 김구 선생이 이끌고 온 임정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김성수가 중심으로 만들었던 한민당,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이 혼자 들어온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운형이 많은 인공파가 경쟁을 합니다. 그 중에 인공파는 공산주의 쪽으로 가버리죠. 근데 반공 노선을 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임정, 한민당, 그 다음에 우남 이승만 계열에서는 철저하게 반공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반공으로 갑니다. 그런 한민당의 뿌리를 둔 게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은 반공 보수 세력이에요. 근데 이 민주당 세력이, 뭐 어떤 사람은 DJ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5.18을 겪으면서 젊은 피, 그때 운동권, 저희 같은 또래의 운동권들을 수입하면서 성격이 변했어요. 그들이 들어오면서 5.18을, 그때 홍남순 변호사는 민주화 운동으로 막 이렇게 가려는데, 뭐 항쟁이다 막 만든 것들이 다 그 운동권 세력이거든요. 그런 사건을 겪고 났을 때,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호남 출신 시인입니다. 모 대학 총장도 지내신 분인데, 저랑 인터뷰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주가 굉장히 고통을 받아서 그 아픔을 봐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봐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딸려서 반전두환 반군부 세력과도 손을 잡았다. 전두환하고 군부만 싫다 그러면 다 손을 잡았다. 여기에 주사파 등 좌파 세력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도 손을 잡았다. 그들이 들어오면서 광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나 광주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았다. 자꾸 상처를 더 찔러갖고 덧나게 했다. 광주는 좌파와 결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그런 모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없는 걸 지어서라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진상조사 갖고 안 되니까 자료 조작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또 안 나오면 또 뭐 하자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4.3 제주 사건이나 뭐 여수 순건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윤미향, 양이원영 등 민주당 본류가 아닌 세력들을 비례대표로 수입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윤미향 사건이 바로 터졌는데, 그 윤미향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던 사람이 남인순 씨예요. 남인순 의원이에요. 남인순 의원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죠. 그리고 남인순 씨는 여공, 뭐 대학 다니다가 수도 여사대 다니다가 여공 생활한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순수 민주당하고도 잘 안 맞는 사람이에요. 5.18과 효선이 미선이 사건, 4.3과 여수 순천 사건이 자꾸 좌파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결국은 좌파들한테 이용당합니다. 지금 이 당에는 이인영, 임종석 등이 들어와서 김정은을 타도 대상이 아닌 협력과 뭐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민주당을. 자, 민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의 볼모가 됐습니까? 오히려 이낙연 등 호남의 뿌리를 든 보수 정치인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문파 중에 이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당을 상대로 통일전선 전술을 하는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미향 씨가 와인 파티 사진을 올린 것은 그러한 승리가 임박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게 올린 걸 수도 있어요. 이걸 국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알고도 허용한다면요, 그 책임도 국민은 지셔야 됩니다.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셔야 됩니다. 진중권 씨가 지적하기 전에는 당사자 없는 생일 파티를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이게 뭐냐?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입니다. 언론의 수준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제도요,
계로왕이 목이 떨어질 때까지는 백제의 주권자인 계로왕은 믿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민주당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 그도 특정 세력의 어쩌면 아바타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도 아바타가 되고 있고요. 국민도 민주당도 대통령도 속고 있다. 속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 저기 경남 어디에서 온 할머니가 속고 연설하죠. 내가 박근혜한테 속고 누구한테 속고 누구한테 속고 하면 속고 연설 때문에 확 커지면서 이제 촛불 시위가 걷잡없이 커졌는데 속고 계실지 모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